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며칠만 계시면 돼요. 엄마, 여기 공기 진짜 좋죠? 며칠만 계시면 돼요. 그래, 도연아. 내가 좋다는데. 미경아, 짐 좀 들어줘. 빨리 가야 되잖아. 차 문이 열리고 작은 가방 하나가 비포장 흙길 위에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도연은 조수석에서 내린 어머니 윤정임의 팔을 부축하는 척하며 재촉했습니다. 서미경은 뒷좌석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노인요양원 월 비용 280만 원이라는 검색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자락 끝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이라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깨진 유리창 하나, 마당엔 풀이 무릎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전봇대는 있었지만 전선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고 수도 계량기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엄마, 문 열어드릴게요. 안에 들어가 계세요. 도연은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안쪽엔 낡은 소파 하나와 접이식 테이블,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없었습니다. 보일러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기는 내일 들어온대요. 오늘은 좀 추울 수도 있는데 이불 두껍게 드릴게요. 도연은 트렁크에서 얇은 이불 2장을 꺼내 소파 위에 던졌습니다. 정임은 아무 말 없이 그 이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미경이 차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도연아, 빨리. 약속 시간 늦는다고. 도연은 허리를 펴며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 손잡이를 한번 흔들어 잠금을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안엔 10만 원짜리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급하면 전화하고요. 그럼 이따 연락드릴게요. 정임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 안쪽 깊숙이 바느질로 꿰맨 주머니를 손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그 안엔 낡은 통장 사본 한 장과 누군가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엔 한기석 자산관리 법무대리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백미러로 한번 뒤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한 달에 300 가까이 들어 집에 모시면 간병인 비용만 200. 여기 두면 한 달에 50이면 돼. 전기세, 식비 포함해도. 차가 비포장기를 빠져나가며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정임은 창가에 서서 그 먼지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옷 속 주머니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 한 번, 그리고 침착하게 방안을 살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오긴 했지만 녹물이었습니다. 한참을 틀어야 맑아졌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세게 들어왔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열어 손전등 하나, 비상약 한 봉지,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 사업체 보증금 회수 예정일 2월 15일, 건물명도 협상 최종 결정 2월 20일,
신탁 해지 조건 본인 직접 확인 후 30분 이내. 정임은 손목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2시 40분. 도연이 떠난 지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고 옷 속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엔 미리 저장된 번호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한기석 대리인. 정임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선생님, 접수 확인했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으로 타이머 작동합니다. 네. 시작하세요. 30분 후 도연 씨 명의 모든 신용 및 보증건이 순차 정지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했습니다. 정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산 아래로 보이는 도로엔 도연의 차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우산 하나와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 짐이 아니었는데 너도 알게 되겠지. 편지를 다 쓴 정임은 그것을 현관 안쪽 문고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펼쳐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정임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은 핸들을 잡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 백미러로 향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며칠이면 익숙해지실 거야. 우리도 처음엔 힘들었잖아. 그래. 정기는 진짜 내일 들어오는 거 맞지? 응. 전화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집엔 정기 계약 자체가 끊겨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며칠 버티면 엄마가 먼저 집에 가고 싶다고 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때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알아보는 척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도연의 사업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작은 인테리어 업체였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계약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도 있었고 직원도 셋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머니 윤정임의 자산과 신용보증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정임은 젊은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 도연을 키웠습니다. 식당 설거지, 새벽 시장 좌판, 아파트 청소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를 샀고 그 상가를 담보로 또 다른 건물 지분을 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도연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정임은 조용히 뒤에서 보증을 섰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엄마가 도와주는 것 정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정임은 법무사 한기석을 통해 모든 자산을 신탁 형태로 관리하고 있었고 도연의 사업은 그 신탁의 수익 구조 안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저 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다녔을 뿐 진짜 신용의 주인은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도연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 명도 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도연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나왔습니다. 미경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검색 기록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 방치 처벌 수위, 요양 의무 법적 기준, 부양 거부 신고 방법. 미경은 불안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곧 파산으로 이어질 거라는 두려움. 그녀는 도연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엄마 모시면 우리 애들 교육비 어떻게 해? 당신도 알잖아. 요즘 얼마나 빡빡한지.
도연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엄마는 부담이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모셔야 하는 의무였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차는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고 도심 진입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도연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10분. 엄마를 두고 온 지 정확히 30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도연은 무심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도연 대표님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한기석입니다. 윤정임 선생님 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도연은 미간을 찔렸습니다. 윤정임이요? 우리 엄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일인데요? 미경이 고개를 돌려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손짓으로 잠깐만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혹시 윤정임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냥 저희 어머니신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회사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 누가 내셨죠? 도연은 입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리고 지난 3개월간 대표님 회사 계좌로 입금된 운영 자금 명목의 돈 총 8천만 원. 그 출처는 아십니까? 도연의 손에서 핸들을 쥔 힘이 빠졌습니다. 그게 대체 무슨... 한기석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윤정임 선생님은 단순한 노인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현재 진행 중인 명도 협상의 최종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운영 중인 사업의 실질적 신용 보증인이기도 하십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경이 속삭였습니다. 뭐래? 무슨 일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대표님, 지금 즉시 선생님께 돌아가십시오. 확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제한 시간은 30분이었고 지금 정확히 30분이 지났습니다.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신탁해지 수순입니다. 대표님 명의로 된 모든 보증 및 신용거래가 순차적으로 정지됩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야, 뭐라는 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도연은 급히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가 갓길로 급정거했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아, 우리 다시 가야 돼. 뭐? 왜? 무슨 일인데?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턴할 곳을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 하나가 떴습니다. KB국민은행 귀하의 계좌가 일시 제한 조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았지만 정신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미경은 계속 물었지만 도연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한테 다시 가야 되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고속도로를 역주행할 순 없었습니다. 도연은 가장 가까운 나들목으로 빠져나가 다시 반대편 진입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15분 후 도착이라고 안내했지만 도연의 심장은 그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어머니가 뭘 하셨길래 은행 계좌가 막히는 거야? 나도 몰라. 도연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 윤정임이 평생 무얼 해왔는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그 돈이 지금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도연은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는 청소 일하시던 분이고 돈은 좀 모으셨겠지라는 막연한 추측만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엄마가 보증 좀 서줄 수 있냐고 했을 때도 정임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도연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차가 다시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바퀴가 돌멩이를 밟으며 덜컹거렸습니다. 미경은 안전벨트를 붙잡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천천히 가. 사고 나겠어. 알았어. 도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한기석의 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신탁해지 수순 모든 보증 및 신용거래 정지. 도연의 회사는 지금 3건의 인테리어 계약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2억 5천. 성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신용이 막힌다면 자재업체에서 물건을 안 보낼 겁니다. 인건비도 못 줄 겁니다. 끝이야. 이러면 끝이야. 차가 전원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연은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엄마, 엄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파 위엔 이불만 그대로 놓여 있었고 도연이 두고 간 가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도연은 방 안을 뒤졌습니다. 화장실, 부엌, 뒷방,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경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계셔? 없어. 없어.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현관 문고리에 걸린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 짐이 아니었는데 너도 알게 되겠지. 글씨는 정임의 것이었습니다.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은 종이를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경이 종이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어디 가신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한기석이었습니다. 도연은 후들거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대표님, 30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엄마가 안 계세요. 어디 가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닙니다. 한기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대표님, 지금부터 선생님이 정하신 절차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대표님 명의 사업자 계좌 동결. 두 번째,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세 번째, 보증금 회수 및 신탁 자산 분리.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제발 엄마 좀 찾게 해주세요. 대표님. 한기석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선생님은 대표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대표님이 선생님을 먼저 버렸습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약속한 확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표님께서 선생님을 사람으로 대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아, 정신 차려. 지금 이러고 있을 때야. 당장 그 한기석이란 사람 찾아가야지.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카드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가까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물 한 병을 집어들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카드 결제 부탁드립니다.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네. 도연은 다른 카드를 냈습니다.
B. 이 카드도 승인이 안 되네요. 도연은 세 번째 카드를 냈습니다. B. 죄송합니다, 손님. 현금 있으세요? 도연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물을 도로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경이 차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다가가자 미경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어.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 미경아, 말하지 마.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일단 집 가서 정리하자. 차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목소리 톤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우리에서 나로 시선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휴대폰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자재비 입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도연 씨, 이번 달 사무실 관리비 연체됐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대표님, 직원 급여 이체 실패했다고 문자 왔는데요. 도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겐 그 모든 빛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도연을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도연 대표님이십니까? 네. 법원 집행관입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전달드립니다. 남성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서 서류가 흘러나왔습니다. 임대인 윤정임. 도연의 눈이 그 이름에 멈췄습니다. 엄마가 집주인이었어? 집행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주우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미경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핸들을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옷 속 주머니를 만지던 그 작은 손짓.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어머니를 사람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늘 엄마라는 역할이었고 부양해야 할 대상이었고 비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임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혼자 싸워왔고 혼자 일어섰고 혼자 자산을 지켜왔습니다. 도연은 그 위에 올라타 대표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 도연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미경은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도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습니다. 주머니엔 1,000원짜리 2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빗자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멈춰섰습니다. 새벽 4시 반 거리를 쓸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빗자루를 움직이며 인도의 낙엽과 쓰레기를 쓸어 담았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시던 어머니의 뒷모습, 주황색 조끼, 빗자루, 엄마도 저렇게 일하셨겠지.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발이 가는 대로. 1시간쯤 걸었을까 어느새 한강 다리 아래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벤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곳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실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주머니엔 1,000원짜리 2장, 편의점 김밥 하나도 살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경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2개가 거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뭐해? 미경은 도연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갈 거야. 언제까지? 모르겠어. 일단 애들이랑 떨어져 있을 순 없어. 미경아, 말하지 마. 나도 혼란스러워. 당신이 뭘 한 건지, 어머니가 왜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지금 우리 애들 교육비도 못 낼 상황이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일단 정리되면 연락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미경은 캐리어를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통장, 텅 빈 마음.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고지서 여러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카드값 모두 연체 상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거래처였습니다. 도연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라면, 김치, 계란. 그것마저 바닥났을 때 도연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도연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않은 머리, 수염이 자란 얼굴, 구겨진 옷. 도연은 자신이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야? 도연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탔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겐 그 일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추워졌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누웠습니다. 신문지를 주워 몸에 덮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은 감겼습니다. 새벽 누군가 도연을 흔들었습니다. 젊은 양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도연은 눈을 떴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로 죄송합니다. 도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노인이 도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러고 있어? 집은? 없습니다. 가족은? 떠났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은 할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일이요? 청소, 할 수 있겠어? 도연은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은 빗자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반 사람 하나가 어제 허리 다쳐서 못 나왔어. 하루만 대신 해줄 수 있어? 일당 9,000원 줄게. 도연은 빗자루를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나무 손잡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노인은 도연을 데리고 걸었습니다. 새벽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닥엔 야채 찌꺼기, 생선 비늘, 비닐봉지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쓸어서 저기 수레에 담아. 알겠어? 네. 도연은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힘을 너무 주면 빗자루가 튕겨나갔고 너무 약하면 쓰레기가 쓸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옆에서 지켜보다 말했습니다. 손목에 힘 빼. 팔 전체로 밀어. 도연은 따라했습니다.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등이 아팠습니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도연은 잠깐 쉬려고 빗자루를 세웠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 씨?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거래처 사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이렇게 사셨구나. 도연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힘을 뺐습니다.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팔 전체로 밀었습니다. 쓰레기가 쓸렸습니다.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청소가 끝났습니다. 노인이 도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나올 수 있어?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0원짜리 9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손으로 번 첫 돈이구나. 도연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봤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2,000원. 거스름 돈 7,000원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씹혔습니다. 맛이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밥이었구나. 도연은 김밥을 다 먹고 주머니에 남은 돈을 꺼내 세었습니다. 7,000원.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엄마를 찾아야 해. 엄마한테 이걸 보여드려야 해.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목적지는 하나였습니다. 한기석을 찾아가는 것. 도연은 한기석의 사무실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남 한복판 오래된 빌딩 3층이었습니다. 도연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교통카드엔 잔액이 1,500원 남아 있었습니다. 전철안은 출근 시간대라 붐볐습니다. 도연은 구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며칠 전까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강남역에 내렸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사람들이 바삐 걸어갔습니다. 도연은 주소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빌딩 하나가 보였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한기석 법무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서류 캐비닛 하나, 벽엔 자격증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뒤에 중년 남성이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선생님이십니까?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이도연 대표님이시군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덮고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찾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발 엄마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윤정임 선생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럼 엄마가 어디 계신지라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엄마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한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파일을 열자 서류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첫 장을 읽었습니다. 신탁 계약서 마이너스 수탁자 윤정임 수익자 이도현. 도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윤정임 선생님께서 20년 전부터 관리해 오신 자산 목록입니다. 총 자산 규모는 약 35억 원. 그중 7억 원이 대표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35억? 엄마가? 네. 선생님은 새벽 청소, 식당 설거지, 시장 좌판 등 평생 육체 노동을 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상가를 사셨고 그 상가를 담보로 건물 지분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20년간 자산을 불리셨습니다. 한기석은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대표님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선생님은 사무실 보증금 3천만 원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매달 운영 자금 명목으로 평균 200만 원씩 지원하셨습니다. 총 3년간 7,200만 원입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그걸 엄마가 도와주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셨죠. 실제론 선생님이 대표님 사업의 실질적 투자자이자 보증인이었습니다. 한기석은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것, 대표님이 지난주 어머님을 전원주택에 두고 온 바로 그날 선생님은 저에게 이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30분 내로 확인 절차 미이행 시 모든 신탁 자산 회수 및 보증 해지 진행할 것.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걸? 네. 선생님은 대표님이 돌아오실 거라 믿으셨습니다. 30분 안에. 하지만 대표님은 오시지 않으셨죠.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까요? 한기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대표님은 어머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단 한 번이라도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은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르셨지만 실제론 부양 대상으로밖에 안 보셨습니다. 선생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한기석은 파일을 닫았습니다. 지금부터 대표님 명의로 된 모든 계약이 순차적으로 해지됩니다. 사무실 임대차, 거래처 계약, 은행 대출, 모두 윤정임 선생님의 보증 위에 세워진 것들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으로. 한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대표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 도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5억 엄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도연을 쳐다봤지만 도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직원이었습니다. 도연은 받았습니다. 대표님 사무실 문 앞에 법원 집행관이 왔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받으라고.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그리고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한대요. 성금 반환하래요. 응. 대표님,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때 도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보였습니다. 미경이 떠난 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텅 비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였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은 돈보다 먼저 자기 손이 있어야 산다. 도연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빗자루를 잡았을 때 생긴 물집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물집을 만졌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손으로. 이틀 뒤 도연은 집을 나왔습니다. 전기가 끊겼고 수도도 곧 끊길 예정이었습니다. 관리비 3개월 연체 통보서가 문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작은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주머니에 남은 돈 5,000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첫날 밤 도연은 찜질방에 갔습니다. 입장료 8,000원. 가진 돈으론 하룻밤도 못 잤습니다. 도연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은 추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은 가방을 베고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지나갔고 누군가 도연을 발로 툭 찼습니다. 야, 여기서 자지 마.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한강변 벤치. 거기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 3시 공원 벤치에 겨우 자리를 찾았습니다. 도연은 누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였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아침, 도연은 공원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새벽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인 반장이 도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구만. 오늘도 하겠어? 네. 부탁드립니다. 도연은 빗자루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익숙했습니다. 쓸고 쓰레기를 담고 다시 쓸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일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어. 내일도 나와. 감사합니다. 도연은 봉투를 받았습니다. 9,000원. 도연은 그 돈으로 편의점에 가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낮 시간 도연은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식당에 가서 설거지 자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인은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력 있어요? 아니요. 그럼 안 돼요. 도연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공사 현장,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왜 이런 일 하려고 해? 경력 없으면 안 돼요. 나이가 애매한데. 도연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때 한 작은 식당 앞을 지나가다 설거지 구함 문구를 봤습니다. 도연은 들어갔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 자리 아직 있습니까? 경력은? 없습니다. 시급 9,500원인데 할 수 있어?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6시에 와. 4시간 일해.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벤치에서 잤습니다. 이번엔 신문지를 주워 몸에 덮었습니다. 추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사흘째 도연은 새벽 청소를 끝내고 저녁 식당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었고 기름때가 잘 안 지워졌습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습니다. 4시간이 지나고 일이 끝났습니다. 여기 아주머니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38,000원. 도연은 받았습니다. 내일도 나와. 네. 도연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도연은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와 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5,000원. 벤치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은 뜨거웠고 김밥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씹으며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새벽 청소와 저녁 설거지로 하루 4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그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이 돈으로 엄마를 찾아가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13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고시원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손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도연은 다시 한기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봉투를 하나 들고 갔습니다. 안엔 5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한기석은 봉투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엄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한기석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대표님, 변하셨습니까? 네, 변했습니다. 어떻게? 도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벌었습니다. 제 손으로. 한기석은 도연의 손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첫째, 어머님께 용서해달라는 말 금지. 둘째, 돈 이야기 금지. 셋째, 배운 것만 말할 것.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오십시오. 딱 5분 드리겠습니다. 한기석은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쪽은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창가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뒤에 윤정임이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봤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임은 깔끔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앞에는 서류 여러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서류를 읽고 있는 모습은 마치 회사 임원 같았습니다. 엄마. 정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계속 읽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정임 앞 1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엄마, 저 왔습니다. 정임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왔구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도연을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무릎을 꿇으려다 한기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 금지. 도연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똑바로 서서 정임을 마주봤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비용으로만 봤습니다. 부담으로만 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뭘 하셨는지, 어떻게 사셨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제 죄였습니다. 정임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도연아, 말은 쉬워. 살아내는 건 어렵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게 됐습니다. 뭘 알았는데? 도연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바닥을 정임에게 보였습니다. 손으로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습니다. 하루 9,000원이 얼마나 무거운 돈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은 눈을 들어 정임을 봤습니다. 엄마가 평생 얼마나 단단하게 사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정임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내 보겠습니다. 엄마처럼. 정임은 다시 안경을 썼습니다.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나가.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도연은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정임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멈췄습니다. 손 다치지 마라. 도연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정임은 이미 서류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온 도연은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걱정하셨어.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새벽 청소를 나갔습니다. 오남철 반장이 도연을 보고 물었습니다. 잘 됐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포기하진 않겠습니다. 오남철이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그럼 됐어. 오늘도 하자. 도연은 빗자루를 받아 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손에 익었습니다. 힘을 빼고 팔 전체로 밀고 리듬을 타듯 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도연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장이었습니다. 도연 씨 맞죠? 도연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은 빗자루를 세우고 상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합니다. 아니, 그게 청소를요? 네, 청소요. 남성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먼저 말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벌고 있으니까요. 남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오남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좋아. 그게 맞는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쓸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오남철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야, 오늘 시간 있어? 네. 괜찮습니다. 따라와. 오남철은 도연을 데리고 작은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 여는 곳이었습니다. 오남철이 국밥 2개를 시켰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도연은 국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웠고 맛있었습니다. 요즘 제대로 된 밥을 먹은 게 처음이었습니다. 오남철이 말했습니다. 너 예전엔 뭐 했어? 사업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 그래. 그럼 왜 이렇게 됐어?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사람을 함부로 뒀습니다. 특히 엄마를. 오남철은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잘못을 살아내는 중입니다. 오남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계속해.
근데 말이야. 오남철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을 함부로 둔 마음이야. 넌 이미 그걸 알았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청소만으론 돈이 적지?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아는 데가 하나 있어. 야간 물류센터. 상하차 일인데 힘들긴 한데 일당이 15만 원이야. 해볼래? 도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근데 진짜 힘들어. 밤새 박스 나르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오남철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일 밤 10시에 여기로 와. 데려다 줄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밤 도연은 물류센터에 갔습니다.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안엔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야, 신입, 이리 와. 현장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뛰어갔습니다. 네, 박스 옮기는 거야. 저기서 저기까지. 알겠어? 네. 도연은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kg은 넘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박스를 안고 걸었습니다. 10m쯤 가니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도연은 이를 악물고 계속 걸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또 들었습니다. 또 옮겼습니다. 2시간쯤 지나자 도연은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등이 아팠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일이 끝났습니다. 도연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반장이 다가왔습니다. 야, 신입. 첫날 치곤 괜찮네. 내일도 나올 수 있어?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 여기. 반장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5만 원. 세금 떼고 도연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걸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 돈 엄마한테 꼭 전해야 해. 고시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13만 5천 원. 도연은 그중 3만 원을 따로 빼놓고 나머지를 다른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지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엄마, 오늘 손으로 번 돈입니다. 많지 않지만 제가 살아낸 증거입니다. 도연은 봉투와 편지를 함께 넣어 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수신 윤정임 귀하. 다음 날 도연은 한기석 사무실로 그 봉투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받으셨으면 됐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새벽 청소, 저녁 설거지, 야간 물류까지 3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4시간만 잤습니다. 몸은 늘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중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또 한기석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이번 달도 살아냈습니다. 이틀 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기석이었습니다. 대표님, 선생님께서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네, 돈은 대표님이 쓰라고 하십니다. 대신 한기석이 잠시 멈췄습니다. 대신 뭔가요? 대신 계속 사시라고 하십니다. 그게 엄마가 바라는 거라고. 도연은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해주세요. 제가
계속 살겠다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을 깎았습니다. 머리를 잘랐습니다. 엄마 보세요. 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3가지 일을 했습니다. 몸은 단단해졌고 손엔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혔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어느 날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잠깐 와봐. 네. 도연은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너 혹시 주방일 해볼 생각 없어? 주방이요? 응. 설거지만 하기엔 아깝더라. 보조 요리사로 들어올래? 시급 2만 원 줄게. 도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근데 낮에도 와야 돼. 할 수 있어?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낮에 일하면 새벽 청소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방 일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내일부터 낮 11시에 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오남철을 찾아갔습니다. 반장님 죄송합니다. 새벽 청소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남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좋은 일 찾았어? 네. 식당 주방 일인데. 좋아. 젊은 놈이 계속 청소만 할 순 없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남철이 도연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부끄러운 건 일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 네. 절대 안 잊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엔 채소 다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파 까기, 파 썰기, 감자 깎기. 단순했지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옆에서 가르쳤습니다. 칼 잡을 때 이렇게 잡아. 손가락 접고. 네. 양파는 결 따라 썰어야 덜 매워. 네. 도연은 배웠습니다. 하나하나 익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간단한 볶음 요리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연 씨, 이제 제법인데? 센스 있어. 감사합니다. 도연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노력으로, 돈이 아니라 손으로.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주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머니가 자리를 비울 때면 도연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어느 날 손님 중 한 명이 주방 쪽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기 주방장님 계세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부주방장이에요. 손님이 도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도연은 고시원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도연은 한기석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들고 갔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엄마한테 전해주세요. 한기석이 도시락을 받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만든 음식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한기석은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선생님을 뵐 수 있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연은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여전히 창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정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차갑진 했지만 예전처럼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앉아라. 도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식당에서 일합니다. 주방 일이요. 그래. 네. 아직 부족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도연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임이 도연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 칼에 베인 흔적, 뜨거운 물에 댄 자국. 정임의 손이 도연의 손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이 손이.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임이 손을 걷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하지 마라. 네. 너한테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라 시간이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임이 창밖을 봤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너를 벌주려고 이런 게 아니다. 네.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사람이 얼마나 단단해야 하는지. 도연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평생 혼자 싸우셨잖아요.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정임이 도연을 봤습니다. 말해봤자 넌 안 들었을 거야. 내가 부딪혀야 알 수 있는 거였어.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임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래. 그럼 됐다.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라. 이래야지. 도연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정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어떻게요? 내가 알아서 해라. 엄마가 다 가르쳐주면 내가 앉아라.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을 나가려는데 정임이 다시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김치볶음밥. 맛있었다. 도연은 돌아봤습니다. 정임은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제 음식을 드셨어.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자. 엄마한테 보여드리자. 6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정식 부주방장이 됐고 월급도 3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야간 물류일은 그만뒀습니다. 도연은 고시원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 월세 50. 비좁았지만 화장실과 부엌이 따로 있었습니다. 도연은 원룸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빨고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게. 어느 날 식당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수진 씨. 수진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래요. 여기 주방에서. 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엔 칼을 들고 팔을 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표님, 회사는요? 망했어요. 제 잘못으로. 도연은 팔을 다 썰고 도마를 씻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지금이 더 좋거든요. 정말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네, 정말이요.
수지는 한참을 도연을 바라보다 주문했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도연은 주방으로 돌아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김치를 볶고 육수를 붓고 두부를 넣었습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수진이 한 숟가락 먹고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도연 씨, 저 사과하고 싶어요. 네. 그때 회사 망했을 때 저 그냥 나와버렸잖아요. 미안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급여도 제때 못 드리고. 수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도연 씨,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엔 좀 불안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수지는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 나간 뒤 아주머니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 씨 아는 사람이었어? 네. 예전에 같이 일했던 분이요. 그래. 좋은 사람 같던데. 네. 좋은 사람이에요. 도연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엄마한테 보여드려도 될까?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작은 식당의 부주방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음식에 대한 칭찬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선생님께서 내일 시간 되시냐고 물으십니다.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됩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오십시오. 엄마를 뵐 수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께서 직접 뵙자고 하셨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식당 일을 일찍 마치고 한기석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엔 큰 보자기에 뭔가를 싸서 들고 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뭡니까?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한기석이 보자기를 풀어봤습니다. 안엔 고무장갑과 손목 보호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은 창가가 아니라 작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엄마. 정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왔구나. 네, 엄마. 도연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리려고요. 정임이 받아들었습니다. 풀어봤습니다. 고무장갑과 손목 보호대를 보고 정임의 입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고맙다. 엄마 손 아프시잖아요. 정임이 도연을 봤습니다. 넌 요즘 어떻게 지내냐? 식당에서 일해요. 부주방장이요. 그래, 잘하냐?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재밌어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밌으면 된 거다. 도연은 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엄마, 저는 이제. 정임이 도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내가 뭘 가졌는지는 모르겠다. 도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사람 얼굴이 됐더라.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정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시작이다. 네. 엄마.
정임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프지? 네. 밥 먹으러 가자. 도연은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정임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국밥집 있어. 거기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기석이 문 앞에서 배웅했습니다. 선생님, 다녀오십시오. 그래요. 도연과 정임은 걸었습니다. 나란히, 말없이, 하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정임이 먼저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 순대국밥 둘이요. 네, 손님. 도연은 정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물을 따라 도연에게 줬습니다. 마셔라. 감사합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정임이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라. 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먹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너 이제 혼자 살 수 있겠냐? 도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엄마랑 같이 살 수도 있겠냐? 도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정임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모실게요가 아니라 함께 살게요라고 할 수 있겠냐고. 도연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저는 울지 말고 대답해라. 도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엄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도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정임은 그런 도연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으로 도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밥 식는다. 네, 엄마. 도연은 눈물을 닦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밥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도연아, 집 구해야겠다. 네, 너 지금 사는 원룸 좁잖아. 우리 둘이 살 집 구하자. 도연은 웃었습니다. 네, 엄마. 같이 구해요. 두 사람은 걸었습니다. 석양을 등지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라디오처럼 잔잔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도연과 정임은 작은 투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보증금 3천, 월세 70. 도연의 월급으론 빠듯했지만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이사날 도연은 짐을 날랐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정임의 짐도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 많은 것을 가지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침대 놓을까요? 아니다. 바닥에 이불 깔고 자는 게 편해. 그럼 이불장은요? 그건 필요하겠다. 두 사람은 중고 가구점에 가서 작은 이불장 하나와 식탁 하나를 샀습니다. 배달비까지 15만 원. 도연은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집을 꾸미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화장실 타일을 닦고 베란다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정임이 직접 키운 상추와 고추였습니다. 엄마, 베란다에서 상추 키우시게요? 응. 사 먹으면 비싸잖아.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식당에서 배운 거로 쌈밥 해드릴게요. 그래. 그거 좋겠다.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정임이 한 숟가락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된장이 좀 싱거운데? 아, 제가 간을 약하게 했어요. 왜? 엄마 혈압 생각해서요. 정임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다.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식당 일을 계속했고 정임은 집에서 자그마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반찬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 이거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아. 심심한데 딱 좋아. 정임은 매일 김치를 담그고 장아찌를 만들고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엄마, 이 돈으로 뭐 사세요? 아니다. 모아야지. 왜요? 나중에 너 결혼할 때 쓰려고. 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저 결혼 생각 없어요. 왜? 미경이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락 안 와요. 그리고 괜찮아요. 정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의 손을 한번 툭 쳤습니다. 인연이 되면 되는 거다. 네, 엄마.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도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나 기억해? 김태수야.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김태수? 예전 대학 동기였습니다. 도연이 사업할 때 한두 번 거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태수 형? 오랜만이네요. 그래, 오랜만이지.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그래, 나 요즘 괜찮은 일 하나 하는데 너 관심 있을 것 같아서. 도연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리모델링 프로젝트야. 큰 건데 사람이 필요해. 너 예전에 인테리어 했잖아. 같이 안 할래? 저는 지금 식당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식당? 야, 그거 그만두고 이리 와. 한 방에 2억은 벌 수 있어. 너 집은 2천 정도는 보장해 줄게. 도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2천만 원. 지금 도연이 1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생각할 거 뭐 있어? 다음 주까지만 대답해줘. 그때까지 기다릴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녁, 도연은 정임과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전화 왔는데요. 누구한테? 예전 아는 형한테요. 같이 일하자고. 정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리모델링 일이요. 큰 프로젝트래요.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대요. 정임은 도연을 봤습니다. 너 하고 싶어?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조금요. 돈도 많고 제가 원래 하던 일이기도 하고. 정임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럼 해라. 네. 해보고 싶으면 해. 엄마가 뭐라 할 일 아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만약 또 잘못되면 그때 또 일어서면 되지. 너 이제 할 수 있잖아. 도연은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임은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하지 말라고 안 할 거다. 대신 물어볼게. 내가 그 돈으로 뭘 하고 싶은데?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한테 좋은 집 구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집 불편해? 아니요. 근데, 그럼 됐다. 더 필요한 게 뭔데?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도연아, 돈은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 그 이상은 욕심이야.
내가 지금 식당 일로 행복하냐? 네, 행복해요. 그럼 그게 답이다. 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정임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내가 정말 하고 싶으면 해. 다만, 정임이 도연을 돌아봤습니다. 손으로 번 건 손으로 남는다는 거 잊지 마라.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천만 원. 그 돈이면. 하지만 동시에 오남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손으로 번 건 손으로 남는다. 도연은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상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상추 잎을 만졌습니다. 촉촉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물 주신 거구나.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김태수에게 전화했습니다. 형, 저 못할 것 같아요. 뭐? 왜? 지금 하는 일이 좋아서요. 야, 식당 일이 뭐가 좋다고. 한 방에 2천이야. 알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편해요. 김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미쳤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죄송해요, 형.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한데. 저는 안 할게요. 알았어. 후회하지 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식당에 출근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 씨, 오늘 표정 좋은데? 네. 기분이 좋아요. 무슨 좋은 일 있어?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냥 제 선택을 했어요. 그래, 잘했네. 도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칼을 들고 파를 썰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붐볐습니다. 도연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볶고 끓이고 담았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도연 씨, 잠깐 쉬어. 괜찮아요.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임이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엄마. 손 씻고 앉아라. 도연은 손을 씻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늘 먹던 메뉴였습니다. 엄마, 저 오늘 거절했어요. 정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네. 안 하기로 했어요. 후회 안 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정임이 웃었습니다. 그럼 됐다.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도연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미경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나 미경이야. 도연은 멈칫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래,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일하면서 지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 씨, 나 미안해. 뭐가요? 그때 혼자 떠나서 힘들 때 옆에 없어서. 도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도연 씨, 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경 씨, 저는 지금 엄마랑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네. 둘이 작은 집 구해서 살아요. 그래.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행복해요. 미경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잘 지내. 미경 씨도 행복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정임이 물었습니다. 미경이한테 전화 왔어? 네. 어떻게 하셨어요? 표정 보면 알지. 뭐래?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너는? 거절했어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 엄마는 미경이 싫으세요? 정임이 도연을 봤습니다. 싫고 좋고가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그럼 됐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정임도 따라 웃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정임은 반찬 사업을 키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말인데 괜찮으세요? 응. 근데 이 식당 내가 맡아볼래? 도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네. 인수하라는 거야. 권리금 없이 보증금만 넘겨줄게. 3천만 원. 제가요? 응.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어때?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 좀 해봐. 급한 건 아니니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도연은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장님이 식당 넘기신대요. 정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보증금은? 3천만 원이요. 할 수 있겠어?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정임이 웃었습니다. 그럼 해. 근데 돈이. 정임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 써. 도연은 통장을 받습니다. 잔액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내가 모은 거야. 너 주려고. 안 돼요. 엄마 돈인데. 정임이 도연의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이게 바로 함께 산다는 거다. 내 돈 없어.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말고 받아. 그리고 잘해. 도연은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꼭 잘할게요. 정임이 도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아. 너 잘할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이름도 새로 지었습니다. 정임식당. 어머니 이름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재료를 직접 골랐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했습니다. 정임도 도와줬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식당에 가져왔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김치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담그신 거예요. 어머니 솜씨가 대단하시네요. 도연은 뿌듯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정임식당 반찬이 진짜 맛있다고.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하나요. 네, 곧 나갑니다. 도연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식당은 안정됐습니다. 한 달 순이익이 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많진 않았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도연은 정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 갈까요? 정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여기 불편해? 아니요. 근데 엄마 방이 너무 작잖아요. 괜찮아. 나 혼자 쓰기 딱 좋아. 그래도 정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집이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마음이 편해야 행복한 거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말이야. 정임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 여기 너무 좋아. 베란다에서 상추도 키우고 내가 해준 밥도 먹고 이게 행복이야. 도연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 내가 나한테 감사하지. 2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35이 됐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몇 개 보였습니다. 손엔 굳은 살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낯익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기석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기석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한번 들러봤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장사 잘 되신다고. 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먹고 살 만큼은 돼요. 그럼 됐죠. 뭐 좀 주세요. 네. 뭐 드릴까요? 추천 메뉴요. 도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정임이 담근 김치로 두부도 넣고 고기도 넣었습니다. 음식을 내왔습니다. 한기석이 한 숟가락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아니 사장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예전엔 불안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단단해 보이세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윤정임 선생님 잘 계시죠? 네. 지금도 식당 도와주세요. 한기석이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사장님 계속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기석이 나가려다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참, 선생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네. 사장님을요. 정말 자랑스럽다고. 도연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석이 나갔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일찍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한기석 선생님 오셨어요. 그래, 뭐래? 엄마가 저 자랑스러워 하신대요. 정임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내 아들인데. 도연은 웃었습니다. 엄마, 내일 쉬는 날인데 어디 갈까요? 어디? 엄마 가고 싶은데. 정임이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바다 가고 싶다. 바다요? 응. 오래간만에. 그럼 내일 가요. 다음 날 도연과 정임은 차를 빌려 바다로 갔습니다. 2시간을 달렸습니다. 동해였습니다. 바다는 넓었습니다.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정임은 신발을 벗고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도연도 따라갔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엄마가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정임이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매일 바빴어. 일하고, 돈 벌고, 너 키우고, 바다 한 번 못 봤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볼 수 있네. 내 덕분에. 도연은 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덕분에 사람 됐어요. 정임이 도연을 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된 거야.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정임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둘 다 덕분이다. 두 사람은 파도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으세요? 좀 그런데. 그럼 밥 먹으러 갈까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두 사람은 근처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회를 시켰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도연이 회를 집어 정임에게 줬습니다. 정임이 먹었습니다. 싱싱하다. 맛있죠? 응.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엄마 이제 늙었어. 무슨 말씀을? 정임이 도연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진짜 늙었어. 근데 말이야. 정임이 도연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뭔데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어. 돈 많이 벌지 않아도 돼. 큰 집 안 살아도 돼. 그냥 손으로 벌고 마음 편하게 살아줘. 도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네, 엄마. 그렇게 살게요.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정임이 웃었습니다. 고맙다. 두 사람은 밥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엄마, 별 예쁘죠? 응, 예쁘다. 엄마, 저기 북두칠성 보여요? 어디? 도연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정임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보인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북두칠성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랬어? 네. 기억 안 나세요? 정임이 잠시 생각하다 웃었습니다. 그랬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니까.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이 운전했습니다. 정임은 옆자리에서 졸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정임을 깨웠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정임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두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임이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오늘 고마웠어. 무슨 말씀을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내일은 뭐 먹고 싶어? 도연이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그럼 된장찌개 해줄게. 네. 감사합니다. 정임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도연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증가하며 도연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음악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식당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나가려는데 정임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밥 먹고 가. 괜찮아요. 식당 가서 먹을게요. 아니야. 앉아. 도연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된장찌개와 밥을 차려줬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아침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왜?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정임이 손을 멈췄습니다. 도연을 봤습니다. 나도 그래. 도연은 웃었습니다. 정임도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 네. 저녁에 봐요. 도연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임이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도연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요? 네, 곧 나갑니다. 도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김치를 볶았습니다. 정임이 담근 김치였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도연은 웃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손님에게 음식을 내주며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짐이 아니야. 나는 내 손으로 서 있어. 그리고 엄마와 함께 있어. 그날 저녁 도연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아, 왔어? 네, 엄마. 배고프지? 네. 정임이 일어났습니다. 밥 먹자. 네, 엄마.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임이 차려놓은 밥상,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임이 물었습니다. 맛있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임이 웃었습니다. 과장이다. 진짜예요. 두 사람은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라디오처럼 잔잔한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부자는 돈이 아니라 다시 사람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사랑한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엄마. 정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북두칠성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